어제 뉴욕주의 두 번째 예비선거가 일제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뉴욕주의 올 가을학기 공립교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무증상이라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5원을 넘어서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400원 선 돌파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달 유튜브에 공개한 핵폭탄 공격 대응 동영상이 세금 낭비라며 여론의 비판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 올해 두 번째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오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정당별 연방하원의원과 주상원의원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해 김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네들러 의원의 12선거구 출마로 공석이 된 연방하원 10선거구 민주당 선거인데 총 18명의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전 뉴욕시장과 한인 엘리자베스 김 후보 등이 중도 하차한 가운데 몬데어 존스 연방하원의원과 칼리나 리베라 뉴욕시의원, 중국계 유린 리오 주하원의원 등 3명의 현역 정치인과 다니엘 골드만 후보가 막판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12선거구의 민주당 예비선거의 경우 법원 명령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으로 캐롤린 멜로니 의원과 제리 네들러 의원 등 2명의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된 상황에 정치 신예로 급부상 중인 인도계 수라지 파텔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팽팽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의 경우 베이사이드와 리틀넥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 3선거구를 살펴보면 현역인 톰 스와지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이 선거구는 로버트 짐머만, 존 카이만, 저슈아 알렉산더 라파잔, 리마 라술, 말라니 드아리고 등 5명의 후보가 선거전을 벌였습니다. 퀸즈 동부 한인 밀집 지역인 연방하원 6선거구에선 현역 그레이스맹 의원과 공화당 소속 토마스 지미치 후보가 경쟁자 없이 11월 본선거에 자동 진출했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주 상원의원 11선거구와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각각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과 존 리오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단독 출마가 확정되면서 본선거 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가을 개학하는 뉴욕주의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격리되지 않습니다. 어제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발표한 대폭 완화된 공립교 코로나19 방역 지침 내용을 홍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주 전역 공립교에서 시행해온 코로나19 각종 규제가 이번 가을 학기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1일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먼저 학생이나 교사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격리 조치를 하거나 학교에 머무르기 위해서 의무 검사를 받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됩니다. 교실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온 경우 학급 전체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조치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감염률 추적을 위한 무작위 샘플 검사도 중단됩니다. 단 2022년에서 23학년도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한 번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특별 수업이나 스포츠 활동 등 밀접 접촉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검사 시행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증상을 느낄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 확진의 경우 5일간 집에서 머무르고 증상이 사라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학생 1명당 1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를 배포할 방침인데 현재 1,450만 개의 진단검사 키트를 보유 중이며 600만 개를 추가 조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 권장을 위한 백스투스쿨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감염은 전주에 비해 14% 감소해 지난 19일 기준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5.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최다 감염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감염 사례가 뉴욕주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편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주 보건국장은 반드시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고 뉴욕시 폐수 샘플에서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추가 감염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어제 달러당 원화값이 장중 1,34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430원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원 급등한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1,340.2원까지 올랐는데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1,34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에도 전날 종가보다 2원 오른 1,341.8원에 개장한 뒤 한때 1,345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탓이 가장 큽니다. 연준은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속도를 높여오면서 현재 기준금리 상단을 2.5%까지 올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도 한 번에 0.75%포인트를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한데 이는 추가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유럽가스 공급 중단 이슈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도 끼쳤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 행보는 더 강해지고 경기 침체 우려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 빠른 시간 안에 1,400원 선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환율 상승폭을 50원 단위로 잡아두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주목할 일정은 오는 25일에서 27일 열리는 잭슨홀 회의입니다. 연준은 이번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회의에서 연준이 앞으로 남아있는 세 차례의 연방공개시장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란 평가이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더 진전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달 유튜브에 공개한 핵폭탄 공격 대응 동영상과 관련해 효과의 의문성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위기관리국이 지난달 유튜브에서 공개한 90초 분량의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뉴욕이 핵폭탄 공격을 받을 경우 시민의 대응법을 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출연한 여성은 핵폭탄이 터지면 첫째로 신속하게 실내로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폭발 당시 외부에 있었다면 즉시 몸을 씻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라며 또 셋째로는 실내에서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뉴욕시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조회수 8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뉴욕시가 뜬금없이 핵폭탄 대응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핵폭탄이 터질 경우 신속하게 실내로 들어가라는 조언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뉴욕이 핵폭탄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했던 도넬 하빈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과학자는 뉴욕에서 현대식 핵폭탄이 터진다면 집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뉴욕시의 동영상에 대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핵폭탄 대응법보다는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나 원숭이 도창 등 방역 문제에 대한 대응법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I think it just puts a lot of fear in people, and that's not something you want for citizens. This message is a little alarming, quite frankly. There's so many other things going on to worry about. 이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준비해야 된다며 핵폭탄 대응법을 담은 동영상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옹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싱크홀이 급증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총 3,921개의 싱크홀이 발생해 직전 회계연도 2,839개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주로 장마와 폭우 등으로 인한 집안 침하 등이 있습니다. 빗물이 아스팔트 포장면 하부에 스며들면서 땅이 내려앉아 싱크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이트 아가왈라 뉴욕시 환경보호국장은 노후된 수도관의 균열이 뉴욕시에서 싱크홀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수도관들은 뉴욕시의 일반적인 표준인 시간당 약 1.75인치의 강수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곡가 아닉테가 작곡한 최초의 대한민국 애국가 악보 원본이 뉴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악보는 아닉테 작곡가가 1935년에서 36년 사이 맨해튼 115가에 소재한 뉴욕 한인교회에 머물면서 완성한 것으로 당시 김준성 뉴욕 한인교회 6대 담임 목사가 가사를 영역한 악보입니다. 뉴욕 한인교회에 따르면 이 악보는 지난 20일 교회 역사자료관리위원회가 역사 자료를 분류 작업하던 중 찾아냈습니다. 장철우 목사는 아닉테 작곡가가 줄리어드 음대에서 작곡 및 지휘를 공부하는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작곡해 완성한 최초의 대한민국 애국가 악보로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되는 작자미상의 가사를 김준성 목사가 영역해 1940년도에 세계 최초로 발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아은행이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 지점에서 특별 무료 송금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중 개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무료 송금 행사는 보내는 금액과 대상 국가에 제한이 없으며 뉴욕 플러싱, 맨해튼, 제리코, 뉴저지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펜실베니아 엘킨스 파크 등 6개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 위치와 연락처 및 영업시간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SUV 팰리세이드와 테룰라이드 28만 대를 리콜합니다. 업체는 이 차량들에 대한 트레일러 히치 와이어링 결함 사고가 잇따르자 소유자들에게 차량을 건물 안이 아닌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25건의 화재 또는 용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충돌 사고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딜러들이 임시 수리 차원에서 배선을 점검하고 퓨즈를 제거할 것이라면서 최종 수리를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